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공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 다큐 공감 조선 남자와 결혼한 일본인 처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내선일체를 주장하던 일본 정부의 권고로 또는 일본으로 징용 간 조선 남자를 사랑해서 조선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인들의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로 식민지 출신의 남자를 따라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 여인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그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해방된 조선은 침략자인 일본을 용서할 수 없었고, 패전의 아픔을 극복해야 하는 일본은 그녀들을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선인에게는 쪽발이, 일본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했던 그녀들의 삶이 가슴 아프게 와닿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일본 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고바야시 마사루의 쪽발이라는 일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식민자 2세인 고바야시 마사루라는 작가가 1970년에 카타카나로 쪽발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한 일본 소설인데요. 너무 오래된 책이라 저도 이렇게 제본본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한글 번역본으로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작가인 고바야시 마사루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전에 식민자 2세라고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의 권고로 또는 사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조선으로 넘어온 1세대 일본인을 식민자 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이자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을 식민자 2세라고 하거든요. 고바야시 마사루는 경상남도 진주농림학교에 생물교사로 재직 중이던 고바야시 토키히로의 셋째 아들로 1927년 진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유년 시절은 진주에서 보내고 대구중학교에 입학해서 1944년에 4학년 졸업을 하게 되고요. 1945년 3월에 육군 항공사관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8월 15일 패전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바야시 마사루는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돌아가고픈 일본의 고향이 있었을까요? 그리워할 고향이 있다면 일본이 아니라 나고 자란 조선의 진주겠죠. 어찌되었던 일본인으로서 일본으로 돌아간 고바야시는 조선에서 나고 자란 이력 때문에 아마도 내지인들에게 차별 아닌 차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평생을 고뇌하였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쪽발이라는 이 소설은 고바야시 마사루가 고향인 조선에서의 삶을 투영해서 쓴 작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작품의 곳곳에 식민자로서의 권위의식이 숨어 있는가 하면 일본이 침략자로서 조선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죄의식 또한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쪽발이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볼까요? 1970년에 발간된 이 책은 총 4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이 4편의 작품 속 등장인물이나 배경은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풍경과 조선인, 일본인, 해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이 꼭 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편의 작품 중에서 쪽발이라는 작품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인공 고노는 외과의사로 식민지 조선에서 귀향한 인물입니다. 조선에서 그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지만 부모 세대에 의해서 자신의 고향인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서 불결하고 천박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학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잔인한 폭력성을 가진 조선인 가정부 에이코와의 첫 경험은 잔악한 조선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킨 반면 더러운 조선인을 범한 데서 오는 부끄러움과 다른 식민자들로부터 받게 될 멸시와 모욕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원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식민자의 원면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인 1968년 외과의로 근무하고 있는 고노 앞에 제1조선인 환자 나시야마가 나타납니다. 나시야마는 12살이나 어린 일본인 부인과 사는 조선 남자로 부인에게 쪽발이라고 욕하면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인데요. 그를 통해 고노는 애써 묻어두었던 조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위험할 수도 있는 나시야마의 퇴원을 허가해버림으로써 그와 그들의 조선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후 안정시간에 찾아온 두 명의 대학생은 에이코 일의 유일한 목격자인 오우치 기요시를 통해 만남이 주선된 인물들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노는 더 이상 조선과의 대면을 피할 수 없음을 감지하고 제1조선인 문제를 생각하는 학생과 시민 모임의 후원회원이 됩니다. 그가 조선과의 대면을 꺼린 이유는 에이코의 쪽발이라는 말이 고노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살아가면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원죄에 대한 죄의식은 갖지 않은 채 일본인으로서 권위가 실추될까 두려움에 떨었던 추악한 식민자의 민낯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바야시 마사루에게 조선이란 아름다운 자연이 굽이치는 그리운 고향인 동시에 부모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강요당하고 교육받은 의식 속에는 더럽고 불결한 조선인이 판치는 식민지였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은 어째서 쪽발이일까요? 쪽발이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비하하는 속칭인데요. 어째서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 소설을 읽어보신다면 댓글로 소통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나상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